반갑습니다. 수석입니다. 수능 완성 국가정치입니다. 마지막 연기 규제. 만점을 원하죠. 국가정치 선택한 친구들이 난 그냥 만점은 됐고 그냥 교양으로 듣고 있어.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겠습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욕심이 날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공들여 쌓아왔던 것의 결과물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원하죠. 1등급과 만점을 원합니다. 그 1등급과 만점까지 가는데 상당히 걸림돌들이 많죠. 그래서 이게 뭐죠 이게? 이 숫자들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45, 40, 33, 25, 19. 로또 번호 같이 보이지만 얘 때문에 49. 49. 로또 번호는 45까지밖에 없으니까. 얘는 45점, 40점, 33, 25, 19. 이게 등급 구간을 가르는 등급 컷이죠. 45점 이상이면 1등급, 40점 이상이면 2등급. 40점 이상이면 2등급이라는 얘기는 11%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만약에 누군가가 42점 받았다. 2등급인데 이게 높은 등급 아닙니까? 9등급 중에 2등급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나 한참 부족해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게 법과 정치하는 친구들의 욕심. 근데 이건 과욕이 아니죠.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 갖고 공부를 하는데, 여기 있는 등급 컷은 예상치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문항 번호와 정답률입니다. 그러니까 38%, 43% 이렇게 많이 틀린 거 5문제를 골라보니 50%가 채 안 되는 그런 정답률을 보이고 있다. 법과정치 수험생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왜 이럴까?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렵다는 것의 의미가 좀 다르거든요. 법과정치는 예측을 아주 벗어난 그런 선지들이 나온다기보다는요, 그 문항의 배열 혹은 선지의 배열 때문에, 예를 들어 4개가 선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나와 있는데 2개는 정확하게 알고 하나가 틀렸다는 것도 확실히 알겠는데 나머지 하나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문제를 누군가 맞히고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둘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아니거든요. 실력의 차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 차이는 나겠죠. 등급 차이도 나겠죠. 그게 우리를 좀 옥죄고 더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건데요. 반대로 말하면 그런 장치가 없을 때는 변별력이 없을 거예요. 다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런 장치라도 없으면 1등급과 2등급, 3, 4, 5등급을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있는 현실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꼼꼼해질까, 이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EBS에서 마련한 만점을 위한 완벽한 커리큘럼, 이것도 지금 끝단까지 왔습니다. 끝단까지. 수능 완성이 마지막 연기 규제인데 이제 더욱더 힘을 내달라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뒷심이 부족해서 뭔가 잘 될 것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을 완강한 수험생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법과 정치하는 친구들한테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시기에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법과 정치를 수능 완성으로 시작하겠다는 친구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비율적으로. 그래서 혹시라도 수능 완성부터 시작할까? 수능 완성이 끝이 될 수는 있지만 시작은 아닙니다. 최소한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을 완강해 주길 기대하고요. 그리고 총 30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화 및 문제풀이. 그 심화라고 하는 건 교육과정에도 없는 걸 선생님이 전공자라고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행간에서, 즉 독해력을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보들도 더 깊이 있게 쌓아보겠다는 뜻이고요. 마지막 연기 규제입니다. 이 연기 규제가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될 거냐면, 일단 6월 모의평가의 결과가 이랬잖아요. 그러네요. 그 정답률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까지는 연기 규제가 수능 특강이었는데 총 20문항 중에 14문항이 연계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이 법과정치는요, 이제 문항 번호가 다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해당되는 쪽수의 그 문항을 찾아보니 1번, 2번, 3번, 5번, 6번, 7번 상당히 닮아 있더라. 그렇다고 해서 연기 규제를 꼭 풀어야만 마치거나 연기 규제를 안 푼다고 틀리진 않지만, 우리한테 수능 완성이 왜 아주 소중한 책이냐,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회문화나 생활관리나 한국지리 이런 과목들은 교재도 많아요. 시중에 나오는 모의고사도 많습니다. 선택자 수가 꽤 되니까. 하지만 우리 법과정치 수험생들이 참 외로운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게 9과목 중에 우리 법과정치가 6등은 되거든요. 6등은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재가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 하나하나가 참 소중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교육과정에도 맞지 않는 거, 옛날에 정치 문제, 법과 사회 문제 찾아다니면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수능 완성이라는 딱 교육과정에 맞는 문제가 있고 뒤에 실전 모의고사도 5회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과정이 정확하게 맞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요, 실전 모의고사 참 귀하죠. 5회분이나 실려 있습니다. 그럼 총 100문제를 시간에 맞게 꼼꼼히 풀 수 있는가의 연습도 할 수 있고, 단원 출제 비중도 최대한 맞춰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력 점검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기출문제로 커버되지 않는 주제를 연습하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흔들림이 있을 거예요. 법과정치 하는 친구들은. 양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어디까지 알아야 되나? 기출문제 풀이가 꼼꼼히 진행됐다면 이제 마지막이 그냥 연계교재로서 수능 완성까지만 잘 분석하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수능 특강 서머리에서도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했습니다. 수능 특강 문제를 가지고 제작된 모의고사 병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시작을 여는 글 이번에도 어김없이 나오고요. 선생님 강의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 중에 테마별 출제 비중을 제시하면서 개념의 우선순위, 더 나아가서 수능 완성의 중요한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문항의 풀이를 통해 얻어지는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독해력이 쌓인다는 것이 아니라 풀어가는 과정에서 개념 정리가 되는 좋은 제시문들도 많습니다. 심화 주제는 더욱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완강 코드 이것만 잘 따라오셔도 최근에 출제 경향을 잘 반영을 해서 이거 한번 써보자, 찾아보자, 대답해보자, 큰 도움 될 거라고 보고요. 남을 이해시킬 수 없는 그런 얄팍한 지식 가지고 수험장에 들어가지 맙시다 우리. 그 전에 완성된다는 느낌이 꼭 들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진짜 어디서 어떤 문제를 내도 난 흔들림 없이 풀 수 있어 라는 느낌은 영영 안 들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느낌에 가까워진다는 것 뿐이에요. 오히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더 크게 느껴지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공부가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한 게 별로 없네? 내가 이걸 몰랐네? 라는 게 커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한 게 아주 많은 거예요. 오히려 공부를 처음 할 때는 그렇죠. 일명 노베이스라고 하죠. 노베이스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막 채워지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뿌듯함이 강한데 3번, 4번, 5번째 보기 시작하면요. 허점이 확 크게 들어와요. 허점이. 내가 이걸 했었나?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실력을 깎아내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짜 잘해요. 선생님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수능 완성 딱 첫 장 거두면 써 있잖아요. 여러분은 최고라고. 그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난 최적이고 넌 최고야. 이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한 실력을 갖췄습니다. 잘하는 친구들끼리 혹은 성실한 친구들끼리의 싸움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밀리는 것처럼 느끼는 것 뿐이거든요. 아니 대단한 건데 제발 본인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 그 현상만 가지고 막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등급이 45점인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어도. 그러니까 시험 자체가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43점밖에 안 된다. 난 왜 이래 점수가 왜 이래? 이게 아니라 45점이 1등급인 시험에서 나는 43점까지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7점을 더 채운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부탁이 있죠. 부탁. 뭐 소소한 부탁인데요. 이렇게 머리말 달아줄 것. 문제를 꼭 풀고 오세요. 자신 없다 하더라도 개념 다 된 뒤에 또 풀 겁니다. 이러지 마시고 그 개념은 문제 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추가로 쌓는 거니까요. 실전 모의고사 시간을 재면서 풀어달라.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에 흔들리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여러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법과정치는 마지막 가면 갈수록 약간 선생님도 막 흔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게 흔들리냐면 아니 내가 이 법과정치를 해야 되냐 이런 걸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제자들 앞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게 막 감격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진짜 막 북받치는 뭔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정말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여러분이 이게 진짜 고생하는 게 눈에 선하기 때문에 선생님만큼 오랫동안 많은 제자들을 봐온 친구들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법과정치 영역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믿어요. 최적을 믿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의 피, 땀, 눈물
여러분의 피땀 눈물을 믿으시면 됩니다. 피땀 눈물. 바로 뭐 1강에서 우리 만나요. 1강에서부터 차근차근 개념 정리와 더불어서 그리고 문제풀이 함께 하시죠. 여러분만 고생하는 거 아니고요. 선생님도 수능 날까지 약속합니다. 함께 건강관리 잘해가면서 달려드릴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진심이 전해졌습니까? 바로 1강 클릭 적자 생존하시길 바랍니다. 최적이었습니다. 파이팅!